1457년 10월 영의정 정인지가 세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상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성대군의 반란이 발각된 직후였어요. 세조의 친동생이 영월에 유배된 단종을 복위시키려 했던 거죠. 신하들은 단종과 금성대군을 처형하라고 계속 주청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망설였어요. 세조는 정말 조카를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의 압박에 떠밀린 걸까요?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복잡한 숙조카 관계,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53년 10월 9일 밤, 수양대군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거사를 일으켜야 했어요. 김종서의 집을 급습하고 황보인과 정분 등 원로 대신들을 제거하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용병이 누설되었다는 것. 주변에서 만류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대군마마, 이를 중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양대군 자신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로 태어나 형 문종을 존경하며 조카 단종을 아껴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거사가 성공하면 권력을 잡을 수 있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어 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어요. 이때 한 여인이 나섰습니다. 파평 윤씨, 수양대군의 부인이자 훗날의 정유황후였어요. 그녀는 남편의 망설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직접 갑옷을 들고 와 남편에게 입혀주었다고 전해져요. 대군마마,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물러서면 우리 가족이 위험해집니다. 여성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시대였지만 정유황후는 결단을 내렸어요. 남편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수양대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은 신복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좌의정 김종서는 당시 조선 최고의 실력자였어요. 육진 개척을 주도하고 여진족을 물리치고 어린 단종을 보필하는 충신이었죠.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를 들어 김종서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황보인, 정분, 이양 등 원로 대신들을 차례로 제거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0명이 넘는 신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고명 대신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그렇다면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450년 세종대왕이 승하하고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재위 2년 3개월 만에 등창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어요. 1452년 12세의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문제는 어린 왕을 보필할 체계였어요.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권력을 장악했고 왕족인 대군들은 정치에서 소외되어 있었죠. 수양대군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달랐을 겁니다. 어린 조카가 대신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물론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역사를 이해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 조카를 해치려 한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복잡한 정치적 상황에 놓인 왕자였을까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영의정부사가 되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2년 후인 1455년 윤유월 11일 14세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했어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단종이 먼저 양위 의사를 밝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금성대군과 혜빈 양씨를 유배 보내자는 신하들의 요청이 있자 단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왕위를 넘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강요된 양이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단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세조는 즉위 교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내가 왕위를 받는 것은 상황 단종의 뜻이다. 양위 후 단종은 상황이 되어 수강궁에 머물렀습니다. 상황은 왕의 아버지나 형제가 받는 존호예요. 비교적 예우를 받는 지위였죠. 세조는 단종을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문안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어요. 이 시기 단종은 평온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읽고 시를 짓고 때로는 활쏘기를 즐겼다고 전해져요. 세조가 단종을 해칠 마음이 있었다면 이때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후 사태가 급변합니다. 1456년 6월 성산문박 팽년이계 하위지용 부유성원 등 지편전 학사 출신들이 단종 복위를 계획했어요. 명나라 사신 환영 연회 때 세조를 처단하려 했죠. 계획은 김질의 밀고로 발각됐습니다. 김질은 장인 정창손의 설득으로 세조에게 거사 계획을 알렸어요.
세조는 관련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성산문 등 6명은 능지처 참당했고 그 가족들까지 연좌되어 처형되거나 노비가 되었어요. 문제는 국문 과정에서 성산문이 단종도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것. 단종이 자신에게 칼을 하사하며 거사를 지지했다고 진술했어요. 이 말 한마디로 단종의 운명은 결정됐습니다.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노상군 단종이 역모에 연루되었으니 마땅히 처벌해야 합니다. 세조는 고민했을 겁니다. 조카를 직접 죽이는 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결국 세조는 단종을 노상군으로 강등시켜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상황의 지위를 잃고 일개군으로 떨어진 거죠. 영월까지 호송한 금부도사 왕방연이 남긴 시조가 유명합니다. 천리 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놓다. 어린 임금을 유배지로 호송하면서 왕방연도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단종은 청령포에서 그리고 관풍원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457년 9월 또 다른 복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주도했어요.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단종과 가까이 지내며 자란 사이였습니다. 계유정난 때도 사육신 사건 때도 단종 편에 섰었죠. 그래서 이미 2번이나 유배를 당한 상태였어요. 이번에는 수능에 유배 중이던 금성대군이 수능부사 이보음과 손을 잡고 영남 지역 인사들을 모아 거사를 꾀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밀고로 발각됐어요. 안동 관노의 고변이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친동생마저 자신을 배신했으니까요. 형제 간의 정을 생각하면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 신하들이 나섰습니다. 영의정 정인지, 좌의정 정창손, 이조판서 한명회, 좌찬성 신숙주, 노상군과 금성대군을 처형해야 합니다. 계속된 주청이었어요. 전하, 복위 운동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노상군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역모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대신들이 계속 처치할 것을 주장하여 세조가 마침내 금성대군을 사사하고 단종 역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세조가 먼저 명령한 게 아니라 신하들의 계속된 주청에 마침내 따랐다는 표현이에요. 물론 실록은 세조 시대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세조에게 유리하게 기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 기록상으로는 세조가 적극적으로 조카를 죽이려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세조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권력을 지키기 위해 냉혹하게 결단한 걸까요? 1457년 10월 21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영월 관풍원에 도착했습니다. 세조가 내린 명령이었어요. 왕방연은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뜰에 엎드려 통곡만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17세 소년이 익성관과 골룡포를 갖춰 입은 채 걸어 나왔어요.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왕의 옷을 입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단종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왕방연은 끝내 대답하지 못했어요.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세조실록에는 스스로 목을 맸다고 되어 있지만 이 기록은 신빙성이 낮아요. 선조실록에서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의금부의 사약을 내린 기록이 남아있다고 주장했거든요. 야사에 따르면 왕방연이 차마 말을 못하자 영월 관아의 교생이 활주를 풀어 단종의 목을 졸랐다고 전해집니다. 어쨌든 단종은 1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신은 아무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건드리면 연좌될까 두려웠으니까요. 이때 영월 호장 어뭉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 감회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종이 죽기 약 한 달 전인 1457년 9월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20세의 나이였어요. 세조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었죠. 의경세자는 온화한 성품의 학문을 좋아했고 주변 평판도 좋았습니다. 세조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경복궁 경회로에서 불교 법회를 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습니다. 야사 연려실기술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내가 죄 없는 내 자식을 죽였으니 나도 내 자식을 죽이겠다. 꿈에서 깨니 세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야사예요. 실제로 의경세자는 단종보다 한 달 먼저 죽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맞지 않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퍼졌다는 것 자체가 당시 민심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세조가 조카를 죽인 업보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조는 의경세자가 죽은 뒤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현덕왕후의 묘를 파헤친 거예요. 현덕왕후는 문종의 정비이자 단종의 생모였습니다. 단종을 낳다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었죠. 은매일기라는 기록에 따르면 세조가 낮잠을 자다 가위에 눌리자 현덕왕후의 소릉을 파헤치라고 명했다고 해요.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관곽이 멈춘 곳에 주민들이 임시로 거두었다가 후에 다시 등으로 조성했다고 전해지죠. 이건 분명 비정상적인 행동이에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다니요. 세조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년에 세조는 심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피부에 고름이 생기는 병도 앓았어요. 온양온천 등에 자주 행차하며 치료를 받았죠. 실록에는 세조가 밤마다 꿈에 시달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였어요. 피부병도 심각했습니다. 등과 팔에 종기가 생겨 고름이 흘렀다고 해요. 당시 의학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웠죠. 세조는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간경도감을 설치해 불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간행했어요. 원각사를 중창하고 상원사를 후원했죠. 유교를 국교로 삼는 조선에서 왕이 불교에 빠진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학자들은 반대 상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세조가 불교에 의지한 건 단순한 신앙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달래려 했던 건 아닐까요? 오대산 상원사에는 이런 전설이 전해집니다. 세조가 피부병 치료를 위해 목욕을 하는데 지나가는 동자승이 등을 밀어주었대요. 세조가 누구에게도 내 몸에 손을 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동자승도 누구에게도 문수보살을 만났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동자승이 사라진 자리에서 세조는 문수보살을 만났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전설이지만 여기서도 세조의 고뇌가 느껴져요. 왕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던 거죠. 1468년 세조는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하루 전 아들 예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예종은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로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종도 재위 1년 만에 20세로 요절했어요. 의경세자와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세조의 적자 2명이 모두 같은 나이에 죽은 거죠. 사람들은 이것도 업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결국 왕위는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성종에게 넘어갔어요. 세조의 손자입니다. 세월이 흘러 1698년, 숙종 24년, 단종은 마침내 복권됐습니다. 노산군에서 노산대군으로 다시 단종으로 묘호가 올려졌어요. 능은 장릉이 되었죠. 죽은 지 241년 만이었습니다. 복권할 때 명분이 흥미로워요. 단종이 강등되고 사사된 건 세조를 모시던 신하들의 요청과 강요 때문이었기에 단종을 복권시킨다고 세조에게 누가 되는 건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세조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단종을 복권시킨 거예요. 조선왕조는 끝까지 명분을 중시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다. 왕도 정치의 근본을 훼손했다. 조선 후기 살인파들은 끊임없이 세조를 비판했어요. 반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제도를 정비한 명군이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고 호패법을 부활시켰으며 직전법을 실시해 토지 제도를 개혁했죠. 여진족 토벌에도 적극적이었고 북방 영토를 확대했습니다. 실제로 세조 시대에 조선의 통치 체계가 많이 정비되었어요. 세조는 정말 단종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역사의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세조의 심경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 조카에 대한 연민, 친동생의 배신에서 오는 분노, 신하들의 압박,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겠죠. 결국 세조는 선택했습니다. 조카보다 자신의 왕위를 택했어요.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악몽에 시달렸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야 했으며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는 광기까지 보였습니다. 인과응보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요? 역사에서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영웅도 악인도 아닌 복잡한 인간. 세조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권력과 도덕 사이에서 권력을 택한 왕.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평생 짊어져야 했던 인간. 세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을 위해 도덕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세조와 단종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조는 정말 단종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